저 뒤에 보면은 더 경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무식하다. 예? 책도 잘 안 읽고, 예? 그다음에 무식한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 많습니다. 말을 자기가 자신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책임질 말만 합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깡통이야. 자, 다음 들어봐요. 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철교 끊고 살짝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 대전 가가지고 가짜 방송했잖아요. 철교 끊어놓고 도망간 다음에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에서 뭐 점심 먹고 이따구 생방송 해놓고 안심하십시오. 얘가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야 땅 팔아 뭐 길 팔아 이런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쏴 죽이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삽질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그래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만. 저 이재명 이놈은 저 누구한테 역사를 배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예. 지금도 네이버를 치면은 좌파들이 올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일어났을 때 세계 역사상 이 전쟁 지휘를 제일 잘한 사람으로 나타나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서울에서 가지 않겠다고 이건 여러 가지로 지금 저 고정이 된 겁니다. 다. 네. 나는 서울을 안 떠났나 했는데 네. 그때 그 비서관들이 참모들도 그렇고 저 미 군정 친구들도 네. 정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고 반강제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25일 날 6.25가 일어났잖아요. 나서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오니까 이틀 만에 저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김일성 야 이놈아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오면 되지 뭔 탱크를 몰고 오냐. 이승만이 위풍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 비서관들이 빨리 피난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거는 완전히 북한으로 나라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안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세워서 결국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처음에는 대구까지 갔었어요. 대구까지 갔다가 조느라고 졸다가 대구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대구라 그래. 왜 대구까지 왔냐?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대전으로 왔는데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서울 시민들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해서 수복하겠다. 수복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KBS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서울에 KBS 가서 틀었단 말이에요. 틀었는데 그때 이승만의 연설에 속아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따위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거든요. 저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보면은 더 또 차이가 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걸 8년 전이라면 뭐 성남시장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이미 리더에 있으면서 저렇게 가볍게 뭐 농담도 하면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박정희 대통령을 가난을 벗어난 대통령으로 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완전히 이게 사기냐 하면은 3일 만에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3일 만에 들어왔는데 서대문 교도소 있잖아요. 서대문 교도소에 미 전향 북한을 편드는 1,800명이 있었어요. 내가 서대문 교도소를 여러 번 가봤단 말이에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서대문 교수를 털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왜? 1,800명이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북한군들이. 네.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보고했어요. 이거 다 죽일까요? 1,800명의 사상범을 네. 다 죽일까요?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풀어주라 그랬어요. 예.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역사적 사실 있는 건 다 무시합니다. 예, 풀어주라. 네.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풀려났으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상범들이. 근데 이것들이 피난민 대열에 끼어들어서 북한의 박격포 재원을 불러주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노건리 사건이 생긴 거야. 예, 예. 노건리 사건이. 그래서 평시에도 다 어떤 사정이 있는데 전시에 그런 것 없이 저렇게 단순하게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보통 예. 무식한 놈이 아니고. 예, 지도자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피난민 대원에서 박격포 재원을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빨갱인지 누가 좌파인지 누가 친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철도에 피난민 가는 주로 피난민들이 철도로 갔단 말이야. 철도. 거기다가 비행기를 폭격을 했어요. 했는데 노무현 때요. 뭔 짓을 했냐면요. 민간인 학살 630곳을 찾았어요. 예. 노무현이가. 예, 예. 630곳을 미군이 민간인을 폭격해서 죽은 동네를 630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왜 미군이 말이죠. 미군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630곳을 왜 폭격했냐? 아니 동네 사람들 중에 절반은 빨갱이다 이거야.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노무현이가요. 이걸 630곳을 발표하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또 저기 김대중도 그렇고 보니까 역사 자체를 이거를 통째로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재명 이놈도 보니까 지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해. 내가 보니까 지들이 듣고 싶은 소리. 다음 또 들어보세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쥐가 끊어놓고 다리를. 너가 인간이냐 이 자식아. 보도연맹이라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자, 나는 이 스탑. 사람은 이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보도연맹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 잘 들어보세요. 자, 참 기가 막혀. 보도연맹을 뭐 수십만 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시청자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 보도연맹이 어떤 단체인가.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한 후에 남로당의 편을 들었던 북한의 편 들었던 사람들을 파출소에 와서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신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도연맹입니다. 그런데 6.25가 이렇다니까 다시 또 인민군 편을 드는 거야. 그래서 보도연맹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너희들이 전향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해서 신고된 사람이 거의 한 20만 명 되는데 20만 명이 자기들이 이제 전향하겠다고 신고했잖아요. 근데 6.25 때 일어나니까 다시 인민군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보도연맹을 처형한 거예요. 처형.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보도연맹을 그대로 뒀다가는 다시 또 친북으로 박헌영한테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조금 전에 앞에 것부터 다시 한번 들어봐요. 보도연맹을 다 죽였다. 이거 완전히 사기야 사기. 난 도대체 이재명이가 역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야. 정신. 자 한번 해봐요. 쥐가 끊어놓고 다리를. 보도연맹이라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나는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박정희 마찬가지죠. 이승만은 그게 4.19 때도 그 발포 명령해가지고 186명이가 죽었잖아요. 왜 미국 가서 그냥 끝났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박정희는 어때, 박정희?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 만들어 죽였습니까? 이 학생, 당신 간첩이지? 표정이 보니 간첩 맞네. 웃어? 자, 간첩이니까 웃는 거지. 스탑.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저기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박정희. 예.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61년. 예, 아니 5.16 혁명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예, 저 두 명이 병사 2명이 다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다친 건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예, 사상자는 없었고. 죽지는 않았고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18년 동안에요. 예, 사람들이 제일 안 죽었어요. 제일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제일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요. 예.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몇 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뻔뻔하게 말이야. 이재명 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하는 말 이거 내 열받아서 내가 이거 방송을 못 하겠네. 이거 완전히. 참 보면은 아니 지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5명 6명인데 말이야. 그래 놓고 뭐라고? 박정희가 뭐 저 사람을 죽였다고? 박정희 때가요. 사람 5.16 혁명할 때 한 명도 안 죽었고 부상이 2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하야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사람이 이기붕이란 말이에요. 이기붕. 예. 이기붕에는요. 자기가 낳은 친자식 이강석한테 권총으로 예. 저 엄마 박마리아 있잖아요. 박마리도 총격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강석도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 죽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입부대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물어봤냐. 각하 대통령 각하 국민들이 하야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예.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부상당한 그 4.19 혁명 때 부산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국군통합병원 다 다니면서 그 노구에 나이가 90 가까이 되면서 다니면서 병실에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수의대에서 죽은 사람 한 160명 돼요. 4.19 때. 근데 부상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네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왜?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은 항거한다는 것이 이것이 자네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4.19를 일으켜서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 격려했다니까 오히려 격려. 이 정도 돼야 대통령이지.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 한번 보라고요. 도대체 말이야. 이거 낄낄낄낄 대서 웃으면서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제 간첩 아닌 거 증명해봐. 말 못하네? 간첩이네. 이래서 사형시켜버리고. 전두환은 어때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인데 전두환은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이해하는데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이 저열한 욕망 때문에 자 그만 전두환을 죽였어야 된다는 거야. 전두환을. 만약에 전두환이가요 그때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광주 사태 장로님 잘 아시죠? 예. 광주 사태 때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를 다 포섭을 했잖아요. 예. 포위를 했는데 만약에 포위 안 하고 그냥 공수부대가 진수 안 했으면은 예.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전라북도로 올라오죠. 전라북도 올라오면 충청도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계엄을 할 때는
일단 지역에다가 왜 전국적으로 하면은 규모가 커지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게 지장을 받으니까 그 지역만 하고 더 이제 확산되면은 전국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 계엄사령관이 전두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성이잖아요. 그때 이성. 보안사령관입니다. 네. 예, 보안사령관인 뭐 수사. 좀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미 실권을 장악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예, 그 당시 5.18 때까지는 최규하 대통령의 참모총장이 이성 총장 쭉 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성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를 내면서 내 권한을 누가 사용한다는 거냐. 그리고 지금도 기무사령관은 옆에 사이드에서 지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회고록에 보면 예. 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에 하면 예. 아니 보안사령관 내가 전두환 별 2개 내가 별 4개 저 참모총장인데 내가 전두환의 말을 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화난 내가 얘기죠. 광주 사태는 내가 다 지휘한 거야. 예. 내가 다 지휘한 거라고 아니 화를 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전두환을 죽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은 그때요. 저 국수부 예. 그때 이제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니까 결국은 중앙정보부하고 그다음에 기무사 있죠. 예. 그때 기무사령관이었잖아요. 이저 기무사령관 하면서 네. 김재규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본부장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 예, 왜냐하면 한 축이 중앙정보부가 그러니까요. 예.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죽였으니까 그때 이제 네. 제가 중위로 아, 소대장 마치고 네. 삼사관학교에 가서 네, 교장님 김영선 장군을 모셨는데 네, 전속 복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김영선 장군이 나중에 그 재판장을 했습니다. 김재규 사건. 그렇게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그 병력을 지휘하고 운용하고 하는 그쪽 라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저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놈이 저 경기도 도지사 할 때 뭐라 그랬냐? 박정희의 무덤을 파고 살아있는 박근혜를 거기다 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품격도 그다음에 뭐 아는 것도 거의 저는 뭐 우리 언론 방송이 하도 사실 보도를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니까 저도 이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까 이런 말이 있었나 해가지고 아까 기자들이 다 박수를 치잖아요. 예. 기자들이 그러면서 예. 저는 정말 한번 이런 것들을 MBC도 좋고 이제 공개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판단을 하도록. 예?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하고 이쪽에 의견은 내보내지도 않고. 예? 전두환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두환 때요. 최고의 무역 흑자가 났잖아요. 그때 88 올림픽의 월드컵에 예? 맞아요. 지금 제가 택시 타고 다니면은 택시 기사들이 예?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두환이가 예. 88 올림픽 그다음에 뭐 월드컵 다 유치를 다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노태우가 사실은 그 이제 그 노태우 때 호강을 입었죠. 예, 노태우 때 거기 축사를 했죠. 이제 축사를 했는데 근데 노태우도 조금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그때 전두환을 옆에 앉혀놔야지 88 올림픽 때 말이야. 참 나는 그러니까 보면 이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말이야. 좌파는 악수로 망한다니까 지금 악수의 극치가 누구냐 지금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계속 또 들어보세요. 수백 명이 사람을 죽여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런데 책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백담사 한번 갔다 오고 재판 한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싹 풀려나가 지금
나 27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약 올리고. 자, 들어봐요. 전두환이가 이 기자들이 묻기에 나 27만 원밖에 없다는 것은 저거는 쪼꼬 아닙니까? 쪼꼬. 예? 쪼꼬지 무슨 27만 원인데 근데 이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가 떠들고 있단 말이야. 예? 사실인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 뭐 너무 저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들어봐요. 아까 이재명의 이재명 연설을 이어서 계속 들어봐요. 다 끝났어요? 예, 끝일 겁니다. 끝이에요? 끝났구나. 그리고 지금 조나단 목사님이 보내온 기사인데 위로 띄워보세요. 김문수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시사.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당연히 당대표 출마 나와야죠. 나오면 근데 또 한동훈이 이놈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나온다고 또 당대표 또 나온다고. 그리고 뭐 대전에서 말이야 뭐 당원 모집 막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한동훈이가 참 인간들을 그러니까 보면요. 아까 목사님 저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 권력을 크게 잡은 사람들은 책임도 크게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예? 총선에서 완전히 말아먹고 예? 네.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또 당 대표 나와가지고 예? 또 탄핵에 찬성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동훈 아니었으면은 네. 지금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동훈은 저거는 폐륜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준 법무장관을 시켜주고 당 대표를 만들어준 사람을 윤석열을 탄핵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은요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바뀌어질 예? 정도가 아니고요. 예, 저는 네. 제대로 했으면은 이번 저 대통령 선거 이런 게 남은 임기 동안에 네, 부정 선거에 대한 저 상당한 진전이 그렇죠. 예, 선거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저 대통령이 되죠. 그렇죠. 네. 자, 참 이재명 위험한 인물. 외신 기자 솔직히 물었다. 요번에 기자회견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 띄워보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낯짝 두꺼운 이재명 얼마나 의심이 갔으면 외신 기자까지 저런 질문을 했을까? 근데 여기서 외신 기자들이 이 대표 측근의 뭐 연이은 사망 이와 관련된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Forgive me for asking this question. It's a personal question.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주변 자. 분들이 자, 저 변명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5명이잖아요. 네. 그래 놓고 뭐 이승만을 살인마라 그러고 또 전두환도 살인마라 그러고 박정희도 살인마라 그러고 도대체 저 인간은 저 어떤 인간일까 도대체가. 아니 자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5명인데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의 그 백현동 또 뭐 대장동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았는 지금 구형받은 거 그 영상 한번 띄워보시면 자 장로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김만배 징역 12년에 네. 추징금 6,115억 원 구형입니다. 검사 구형입니다. 1심에서.
검찰은 비리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으며 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동규 징역 7년에 벌금 17억 4천만 원 구형. 공직자 신분으로 비리를 주도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여 개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한 점을 참작했다. 네. 정영학 회계사 징역 10년 추징금 646억 원 구형. 남욱 변호사 징역 7년 추징금 1,011억 원 구형. 카. 정민용 변호사 징역 5년에 벌금 74억 4천만 원 추징금 37억 2천만 원 구형. 이 사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에게 구두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재명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이재명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으며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로 이재명 또한 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자, 아니 이게 이 지금 전부 이게 지금 구형받은 사람들이 다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저 이재명이 쭉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저는 예 제일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네. 지사의 서명 없이 결재 없이 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벌써 구치소에 형을 대법원까지 확정을 받고 예예.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있죠. 7년형 이화영. 이화영. 예예. 이화영이가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을 7월 17일까지 아니면 8월 15일까지 사면해달라고. 사면 안 해주면 그리고 자기 부인이 또 더 세게 나왔더라고. 모든 것을 다 까발리겠다. 그러면 이재명 이름은요 대통령에서 저거는 저 깜빵으로 가야죠. 아니 자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받은 사람인데 이재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스스로 깜빵으로 기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예. 뭐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하니까 근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은행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은행을 해주고 예?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입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인사를 하고 그런 정책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지금처럼 뭐 누가 봐도 예?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방송하러 오기 전에 나하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역사는 공정과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은 미국 아닙니까? 예. 미국 중에서도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줄 안 서면 아까 그 중동 사태 있잖아요. 그 얘기했지만요. 사우디는요. 미국한테 줄 서니까 사우디는요. 공격도 안 당하고. 사우디는 네. 목사님 제가 그 이라크로 들어가려면은 네. 쿠웨이트로 들어가서 쿠웨이트에서 갑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장량이나 이런 것도 국토 크기나 맞아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은 쿠웨이트는 가면은 쿠웨이트도 목사님 쿠웨이트는 아예 그 쿠웨이트 남자들하고 다른 나라 여자가 결혼을 해도 시민권을 안 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석유 이제 퍼가지고 이제 뭐 다 그게 정상인데. 이런 정도로 거기도 왕정 국가고 어떻게 보면 독재 국가인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 많이 베푸는 겁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줄 서는 나라들은 이슬람일지라도
그다음에 또 사우디일지라도 예. 미국한테 줄 서는 사람들은 그렇죠. 석유 팔아가지고 예. 아니 그 완전히 그 저 국민들이 세금도 안 내고 석유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다 막 예. 복지고 뭐고 예. 다 주는 거 아닙니까?